소설을 읽는 내내 홍범도의 부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1년 첫 소설집 내일을 여는 집을 펴낸 이래로 지금까지 소설을 쓰고 또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펴낸 범도는 10년간 당신의 왼편,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를 잇는 제가 쓴 네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범도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사를 쓴 소설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의 바람 같은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간 그들의 도전과 사랑과 삶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던 분이죠. 가장 오래 싸웠고 또 가장 크게 이겼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는 1880년대에 이미 항일투쟁에 나서기 시작해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삼수성 함락작전을 필두로 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항일 무장 독립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창출했던 장군이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소설에서 그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홍범도 장군이 거둔 그 빛나는 성취가 아니라 그들은 왜 그 길에 나섰고 그들은 무엇을 꿈꾸었었고 그들은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견뎌내면서 삶을 마감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그 시대를 견디고 돌파해냈던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2011년 무렵 전후해서 만주 기행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신흥무관학교 또 봉오동 전투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역사들을 지우고 있고 또 우리 문학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오래도록 외면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사의 과정에서 만나고 확인했던 사람들의 삶에 저는 전율했고 그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쓰지 않는다면 작가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 이야기는 써야 한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번 넘게 제가 이제 만주와 그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일본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섭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다 쓰고 난 뒤에 책장에 남아있는 자료용 책자를 보니까 관련된 책이 한 17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문가들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의 그 결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적 유적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보존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연구들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 역사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그 연구해놓고 또 조사해놓은 자료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습니다. 토막토막이 없고 또 흩어져 있는 파편 같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역사가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이나마 이걸 해낼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아마 이 작업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사실은 시행착오와 공부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주인공이 홍범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내기가 어려워져서 주인공을 몇 번 교체한 끝에 이제 홍범도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집필에만 매진한 건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매주 50매씩 빠짐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50매를 쓰지 않는 주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세웠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그래서 50매를 쓴 다음에 나가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매주 50매를 쓰면서 저는 10년 동안 제가 그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뒤늦었지만 그 홍범도 부대가 싸운 전투의 종군 작가로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소설을 쓴 내내 저는 그 종군 작가였고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전체 13년간의 시간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범도라고 하는 이 긴 장편 소설은 제가 최선을 다한 13년의 전투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나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누구의 헌신과 그 투쟁의 결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까? 결코 저절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만주에서 전율을 했던 것이 정말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면서도 무엇도 바라지 않고 우리 민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너무나 까맣게 잊고 있고 또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건 뭐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했던 그 대사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 싸우지 않는 자에게 차려질 권리는 없다. 이 소설의 그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김 알렉산드라가 한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권리와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싸우지 않는 나라에게 차려질 권리와 주권은 없다. 뭐 그런 메시지가 이 소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긴 소설 범도가 우리 역사와 또 우리 민족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범도를 읽는다면 제가 범도를 쓰는 동안에 범도의 부대,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이었고 종군 작가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는 내내 홍범도의 부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